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아실 거예요.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는 약, 바로 우황청심원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혹시 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앞두고 심장이 너무 떨릴 때 이거 먹어야 되나? 하고 한 번쯤 떨려보신 적 있으시죠? 네네, 그렇죠. 보통 그냥 긴장될 때 먹는 약,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안정제처럼. 근데 이게 사실은, 조선시대에는요, 왕실에서 쓰던 되게 중요한 구급약이었어요. 네, 구급약이요. 왕실에서. 네, 심지어는 그 중국 사신들한테 선물로 줄 만큼 귀하게 여겼던 약이라는 거죠. 이게 단순한 안정제, 그 이상인 거예요. 와, 왕실 구급약이라니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. 그럼 뭐 기록 같은 것도 있나요? 그럼요, 당연히 있죠. 우리 대표적인 의학 서적이잖아요, 동의보감. 아, 동의보감이요? 네, 거기 보면 우황청심원을 중풍 있잖아요. 중풍이요? 네. 갑자기 쓰러져서 막 정신을 잃거나 말을 잘 못하게 되거나 또 입이나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손발을 잘 못 쓰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쓴다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. 와, 생각보다 훨씬 뭐랄까 심각한 상태에 쓰였던 거네요.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데요? 그렇죠. 오늘날의 그 쓰임새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. 그럼 혹시 뭐 다른 기록도 있나요? 네, 동의보감에서 또 언급하기를 이게 심기가 부족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감정이 막 오락가락하거나 정신이 좀 혼란한 상태 이런 걸 치료한다고도 해요. 심기 부족, 마음 불안정, 정신 혼란. 네, 여기서 심기라는 게 꼭 심장 기능뿐만 아니라 그 정서적인 안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상당히 중요하게 쓰였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정리하면 심장 기능도 좀 돕고 마음도 안정시키고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원리가 뭘까요? 네, 그게 좀 복합적인데요. 우선 심장 기능을 도와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요. 아, 혈액순환. 네, 그러면서 동시에 몸에 막 열이 오르거나 하는 그런 과도한 열은 좀 내려주고 마음은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거죠. 아하. 네, 이런 작용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과거에는 중풍 같은 진짜 응급 상황에 썼던 거고 또 요즘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. 아, 그래서 요즘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도 찾는 분들이 계시는 거군요. 맞아요. 그 극심한 긴장감 말고 또 어떤 경우에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스트레스 때문에 막 가슴이 너무 두근거린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. 네네, 숨쉬기 힘들고. 네, 그럴 때도 활용될 수 있고요.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안감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갑자기 확 피로감이 몰려올 때, 그럴 때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요. 혹시 뭐 최근에 그런 경험 있으셨다면 이런 약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.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거나 열이 잘 안 떨어질 때도 응용하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. 근데 아까 그 중풍 응급처치 말씀하셨는데 그때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? 아, 네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이거 진짜 강조해야 하는데요.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해서 무조건 막 들이면 안 돼요. 네. 왜요?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완전히 없어요. 그래서 삼킬 수가 없는 상태다. 그러면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. 아, 삼키지 못하면 네, 그 약이 기도로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폐렴 같은 정말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. 헉, 폐렴까지요? 네, 그러니까 반드시 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상태인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아, 그 점은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. 혹시 또 복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? 네, 임신 중인 분들, 임산부는 일단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. 아, 임산부요? 네, 그 안에 자궁을 좀 수축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요. 그렇군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황청심원은 단순히 긴장될 때 먹는 약 그 이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나 아니면 마음이 아주 불안정할 때 썼던 상당히 의미 있는 약인데 동시에 의식이 없는 환자나 임산부에게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명확한 주의점도 있는 거고요. 정합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냥 나 불안하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. 특히 뭐 다른 질환이 있거나 오늘 말씀드린 그런 주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한의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. 상담 후에 복용할지 말지 또 얼마나 먹을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.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군요.
네, 예를 들면 저희 이수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, 뭐 시험 앞두고 너무 불안 증세가 심한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때문에 막 두통 심하게 오는 분들, 이런 분들께 환자 상태 꼼꼼히 보고 맞춰서 신중하게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아, 이수원 의원에서도 그렇게 활용하시는군요. 네, 그렇죠. 개인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 진단이 정말 필수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와, 수백 년 전에 정말 위급할 때 쓰던 그런 지혜가 담긴 약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스트레스 관리에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흥미롭네요. 그렇죠. 과거의 지혜가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뭐 비슷한 증상으로 좀 고민이시라면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갔다 온 한의원, 뭐 이수한의원 같은 곳을 찾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우황청심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